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 이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문장.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 스테이트먼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이유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명령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명령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본보기라고 되어 있는 예를 보면은 이렇게 문장들이 이루어져 있네요. 각각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죠? 첫 번째 거의 의미는 자, 이 le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뒤쪽에 보면 이제 나올 건데 이게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 변수를 선언한다.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죠. 일단 이게 변수를 선언한다. 뭐뭐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게 x, y, z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라. 즉 정의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x하고 y하고 z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좀 자리를 좀 확보해 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보된 자리를 이 내 프로그램 내에서는 x와 y와 z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x와 y와 z라는 변수를 선언해라, 할당해라. 자, 그 다음에 x는 5라고 되어 있는데 요 는이라는 게 같다가 아니라고 했죠. 5라는 이 값을 x에 넣어라.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라. 명령문이 되겠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y는 6. 자, 이거는 위에 거랑 마찬가지고 6이라고 하는 값을 y에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거는 자, x 더하기 y. 자, x 더하기 y인데 이 x에는 아까 위에서 5라는 값을 넣었죠. 그러니까 x에는 5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5가 들어있고 자, y에는 위쪽에서 6이라는 값을 넣었죠. 자, y에는 6이 들어있겠네요. 그럼 5와 6을 더하면 이제 11이 되겠죠. 그 11이라는 값을 z에 넣어라. 이런 의미의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보기에서 있는 거는 4개의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명령들의 나열이다, 목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명령을 명령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진 그 명령문의 목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은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된다. 웹브라우저라는 거는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이 브라우저 현재 엣지가 되겠고요. 뭐 엣지라던가 뭐 크롬이라던가 뭐 다양한 브라우저가 있겠죠. 뭐 맥에서는 사파리라던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문장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대요. 값이라고 하는 거, 아까 위에서 봤던 거는 뭐 5라는 값, 6이라는 값 그런 게 되겠죠. 자, 연산자라고 하는 거.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봤던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배우지 않은 표현식, 키워드, 주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자바스크립트 하나의 문장이 구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자,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자, 헬로 돌리라고 하는 값이죠. 헬로 돌리라고 하는 값을 이게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는 연산자가 되겠죠. 연산자. 자, 이 값을 이거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문서에서 데모라고 하는 아이디의 엘리먼트를 찾아서 거기에 안쪽의 내용물로 오른쪽에 있는 헬로 돌리라고 하는 값을 할당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문들을 앞서서 이미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은 당연히 명령문이 하나가 아니겠죠. 그렇죠? 많은 자바스크립트 문장을 가지고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명령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쓰여진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즉 여러 개의 문장이 있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쓰여진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코드라고도 한다. 코드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에 대해서 나왔죠. 이 세미콜론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세미콜론은 이게 세미콜론이 되는 거죠. 이게 세미콜론. 그리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론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거죠. 콜론은 이게 점 두 개고 세미콜론은 위에는 점이고 밑에는 쉼표로 되어 있는 요거를 세미콜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각 명령문의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장의 끝에는 일반적인 문장의 끝에는 이렇게 마침표를 적죠. 문장의 끝이라는 거를 마침표를 적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세미콜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4개의 문장에서 이렇게 끝에 세미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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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콜론 이렇게 작성을 하라는 거죠.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추가한다. 자, 하나의 문장이 세미콜론으로 되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장이 허용된다. 자, 이 한 줄인데 문장은 몇 개가 있냐면 자,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끊어보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죠. A에 5라는 값을 할당해라. 자, 두 번째 문장 B에 6이라는 값을 할당해라. 세 번째 문장 A에 들어있는 5라는 값과 B에 들어있는 6이라는 값을 더해서 C에 할당해라. C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한 줄에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웹페이지에 사이트를 다니다 보면은 세미콜론이 없는 코드들을 좀 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올바로 작성된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즉 필수는 아니라는 거는 세미콜론을 빼도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게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세미콜론을 작성하는 거가 적극 권장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공백이라고 나오죠. 공백. 자, 자바스크립트는 여러 개의 공백을 무시한다.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공백이라는 걸 왜 넣느냐? 자, 공백을 추가해서 더 읽기 쉽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독성이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가독성이라는 거는 읽기 좋은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은 동일하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위에는 여기 이퀄을 기준으로 해서 공백이 들어가 있죠. 공백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공백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좀 코드가 보기가 좋나요?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아래쪽 거가 조금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죠. 공백을 이렇게 두게 되면 코드가 좀 더 보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밑에 거는 에러라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코드지만 결국에는 컴퓨터가 실행하는 코드지만 코드를 작성하는 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 좋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산자주의, 연산자는 거는 이제 이렇게 는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더하기, 빼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별표시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곱하기의 의미를 씁니다. 곱하기. 그리고 슬래시는 나누기의 의미를 쓰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곱하기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2 곱하기 1은 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자, 우리가 아까 le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변수를 정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let x와 let y를 정의해서 자,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1을 넣고 변수 하나를 더 정의해 볼까요? z까지. 자, z까지를 정의했다 라고 한다면 그럼 z에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x 곱하기 y.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거예요? 이게 변수 x인지 곱하기인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곱하기를 x 대신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누기는 왜 슬래시를 사용하느냐? 키보드에 나누기라는 문자가 없죠. 그래서 슬래시를 가지고 나누기를 사용한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연산자, 이런 연산자가 있는데 연산자 양쪽에다가 공백을 넣으면 이렇게 공백을 넣으면 코드가 좀 보기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더하기 양쪽에도 공백을 넣어서 코드를 조금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드가 가로 방향, 옆으로 너무 길게 되면은 또 한 번에 읽기가 좀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나눠서 작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쭉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세미콜론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줄은 두 줄이지만 하나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작성해서 보기가 좋다면 두 줄로 작성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코드 블록이라고 나왔습니다. 코드 블록은 꼬부랑 가로를 통해서 이 코드를 그룹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룹화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묶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묶느냐? 여기 꼬부랑 가로가 있죠. 꼬부랑 가로 안쪽에 있는 거를 실제는 문장이 두 개예요. 그렇죠? 세미콜론이 하나 있는 이 문장과 밑에 있는 이 문장과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을 my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밑에 직접 사용해보기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스크립트 쪽에 보면은 두 개의 문장이 있죠. 다큐먼트부터 시작해서 헬로 돌리까지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 그리고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꼬부랑 가로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다는 얘기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름으로 묶였냐면은 my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묶였어요. 요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는 뒤쪽에 나올 거고요. 자,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my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보면은 클릭미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자, 클릭미라고 하는 버튼이 왼쪽 코드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클릭미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my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my function 해라. 이렇게 하나를 시킨 거죠. 하나를 시켰지만 my function이라는 이름에는 두 개의 문장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거 하나를 시켰지만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는 요 두 개의 문장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장의 내용을 보니까 자, id가 데모 1인 거, id가 데모 2인 거. 자, 어디냐면은 여기 p 엘리먼트 여기 데모 1과 데모 2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은 데모 1에 대해서 헬로 돌리라고 하는 값을 넣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데모 2에다가 how are you라고 하는 문장을 넣는 거예요. 그쵸? 네, 문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값이 되겠죠. 값.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현재 여기에 p 엘리먼트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p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는데 화면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안쪽에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안쪽이 비어 있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클릭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p 엘리먼트에 헬로 돌리라고 하는 요 값이 요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how are you라고 하는 요 값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인 거죠. 두 개가 실행이 된 거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죠. 자,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꼬부랑 가로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묶을 수도 있다. 당연히 두 개만 묶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세 개도 묶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p 엘리먼트 하나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데모 3라는 아이디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도 그대로 복사해서 자,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데모 3에다가 thank you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thank you 이렇게 넣었어요. thank you라고. 자, 그럼 이제 세 개의 문장을 이제 꼬부랑 가로를 이용해서 묶은 거죠. 그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한 번에 세 개의 문장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런 버튼 눌러서 클릭미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한 번에 실행이 된다. 이렇게 중괄호 여기 대괄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릴 때 산수 시간에 배울 때는 이거를 소괄호라고 하지 않나요? 소괄호, 요게 중괄호, 요게 대괄호.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꼬부랑 가로를 이용해서 묶을 수 있다. 자, 코드 블록에 이 자습서라는 건 현재 보고 있는 W3 스쿨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들여쓰기 공백을 사용했다. 자, 이렇게 들여쓰기 공백을 두 개를 사용했다는 거죠. 왜 들여쓰기를 사용했냐면은, 자, 다시 한번 실행해서 들여쓰기를 이렇게 여기를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미 버튼을 누르면 잘 실행이 되죠. 그리고 공백을 이렇게 많이 띄워도 실행이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공백은 무시된다고 했죠. 여러 개의 공백은 무시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된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공백을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은 똑같이 잘 실행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읽기 좋기를 위해서 여러 줄을 막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띄워주면 충분히 보기가 좋은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바짝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띄어쓰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음이니까 여기는 묶였다라는 게 눈에 조금 더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W3 스쿨 현재 여기에서는 두 칸을 띄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칸을 좀 많이 띄워서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럼 조금 더 들여쓰기가 많이 돼 있어서 코드가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들여쓰기 네 칸은 이제 스페이스바를 4번 누르기보다 탭키를 한번 누르시면 네 칸이 띄워집니다. 이렇게요. 탭키를 또 눌러볼게요. 탭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셔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묶였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좀 더 코드를 읽기 좋은 형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키워드라고 나오는데 키워드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미 자바스크립트가 예약을 해놓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키워드가 이게 var부터 try까지 쭉 있는데 우리가 본 거는 이제 여기 let이라는 걸 한번 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펑션이란 것도 앞에서 보긴 봤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일단 이제 변수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미리 예약을 해놓은 단어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